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연예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7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의 블록딜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좀 다 드는 상황들인데, 일단 우리 사우디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이번에 방한이 되면서 좀 원전 소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빠르면 10월 말 그리고 한 11월 달 방한을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 반영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11월 한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결국 계획을 접은 것에 대통령실은 무산됐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 무산된 거죠. 우리나라 외교력 진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청사의 기자들과 올해 방안이 확정돼 있진 않았다. 당초 사우디 측이 먼저 지난 8월부터 방안을 타진했고 정부도 지난주까지 방안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무산됐다는 표현이 맞는데 굳이 무산이 아니니 많이 이러고 외교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아주. 사우디와의 60년간 전통 우방으로 그래요. 이거를 살짝 좀 염두를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 기조도는 좀 살짝 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였었죠. 미국에서 감산해달라, 감산하지 마라. 미국이랑 사우디랑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원유 때문에 그렇죠. 원유. 사우디가 오펙에서는 그래, 얘네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오펙에서 우리 증산할게. 20만 배를 하려 그랬는데 10만 배를. 근데 빈산말 왕세자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빈산말 왕세자. 이거 말씀드렸었죠. 이분 여기서 실제이기 때문에 실세. 그리고 이제 증산을 한 다음에 추후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했어요. 감산. 미국이 뒤통수 때렸니 많이 이러면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데, 네가 먼저 얘기할 말 못할 말 다 했지 않니 이러면서 사우디 너가 더 했지 않니 이러면서 니는 또 이렇게 보복했지 않니 감산했지 않니 러시아 편이니 너는 이거 이런 얘기 다 했지 않니 이러면서 서로 치정 싸움을 좀 하고 있어요. 구차하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사우디 중간에 한국, 어떻게 보니까 얘네들이 무기 주니 안 주니 네가 너무 했니 내가 너무 했니 이러고 있는데 한국이 중간에 좀 끼어버렸습니다. 좀 애매하게 됐죠. 사우디에 이러다가 네옴시티까지 물 건너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번 정부 무능에 극치지 않을까. 이거라도 어떻게 좀 외교로 좀 어떻게 했으면은, 그래도 돈은 돈이고 정치는 정치인데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사우디에 대한 폴란드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우디도 좀 추가되나 여기 좀 같이 합류하나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나중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좀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빈산말 올해 방한 확정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짝 조금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체코앤차 폴란드의 방산 맞춤 패키지로 K원전 수출한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체코와 폴란드,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 방산차 이렇게 엮어가지고 원전이랑 같이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소식들은 없는 상황들입니다. 체코와 폴란드에도 맞춤형 패키지 전략이 수주자는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내용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웨스팅하우스가 매각이 됐습니다. 캐나다 쪽으로 매각이 됐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에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영국 쪽으로 넘어간다, 프랑스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졌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캐나다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내에 미국, 프랑스 3파전에 대한 동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 효율성, 좀 가성비적인 그런 부분들에 좀 우세하다, 충분히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다각적 논의를 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원전 기업 역시 체코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체코 산업계와 설계, 제조, 건설 EPC 양해각서를 맺었다. 약간 이런 상황들.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체코, 폴란드. 자, 이 보면은 또 사우디 빈산말 한국 패싱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게 현실화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뭐 이거를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자,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집트를 찍고 체코, 폴란드까지 K 원전 르네상스 시작된 날 8월 기사인데 이 내용들 보면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있었죠. 이건 약간 금액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엘다바 원전 다음으로 자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를 생각 못했다. 와, 한수원은 이번 수주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따냈다. 자, 이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단은 러시아, 이집트하고요. 이집트하고 러시아 얘네들이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하청으로 한수원한테 이거는 니네가 좀 맡아줘 이렇게 맡긴 거거든요. 이 안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게 막혔단 말이에요. 돈을 넘겨주는 게 좀 막혔어요. 결제를 하는 게. 그럼 이집트에 대한 원전 지금 제가 그동안 좀 생각했던 것들이 국가가 보증을 받은 것들이 러시아에서 이집트에서 러시아 그리고 이렇게 돈이 넘어와야 되는데 한수원이 화청이니까 약간 이것 자체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니까 돈이 넘어오는 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져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렇게 되면 좀 아구가 맞죠. 수주를 받고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좀 어느 정도 아구가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빨리 전쟁이 좀 끝나든가 아니면 다른 원전의 수주를 좀 받든가. 근데 사우디는 체코, 폴란드 이쪽일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일단 체코랑 폴란드랑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두산 밥캣은 실적이 좀 잘 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시카우가 두산 밥캣이거든요. 밥캣 그리고 퓨어셀인데 퓨어셀은 지금 잠잠하니까 캐시카우 실질적으로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두산 밥캣으로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 여기서 캐시카우를 외환 환수익.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외환 차입 그러니까 부채죠. 이게 많아가지고 달러로 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비용 증가.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뭐 많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일단은 실적 발표가 언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3분기 실적들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단기 순이익이 조금 흑자로 좀 전환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우디는 일단은 좀 살짝 물 건너 가는 것 같고 체코 쪽이라든가 폴란드 이쪽에서 원전에 대한 입찰이 사업자 선정이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니까 이거 최대한 빨리 좀 들려주기를 바라보고 이집트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것 또한 살짝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지 살짝 좀 산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생각을 그동안 못해가지고 진작에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또 방금 브리핑을 드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거라 가지고 이거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금리 인상 정책이 선회되는 거. 약간 물가가 중요하겠죠. 물가. 이번에 또 FOMC 연준 의사록에 있고 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11월 2일에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 75bp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12월에도 75bp, 혹시라도 50bp 이쪽으로 되면 시장은 뭐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고,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니까 낙폭을 확대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50bp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회복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회복한다 그러면은 17,500원 수준들까지 15,000원 수준들 돌파를 하는지 수준을 받는지 바닥을 찾아주는지 이 움직임들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영상을 좀 찍다가 바로 생각이 난 건데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자세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에코프로, 금요일에 알려드린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그리고 유신까지. 유신도 단타로 간단하게 좀 빨리 먹었었던, 우리 유신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1시 40분에 안내드리고 바로 상한가 15% 가까이 넘는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흐름들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뭐 클래시스, 그리고 대성에너지 수익 먹었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흐름들 나쁘지 않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캠시스 이거는 금요일에 추천드리고, 이거 바로 이제 목요일에, 수요일에 바로, 아마 여기서 제가 화요일에 알려드렸었죠. 화요일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수요일에 바로 30% 넘는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SPG도 나쁘지 않고, 미래나노텍도 오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까지도 오늘 10% 가까이 넘는, 제가 이제 이 금요일에 알려드렸었는데 오늘도 바로 이제 슈팅하는 모습들, 에코프로도. 자, 이렇게 무료방에서도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려운 시장들 열심히 고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댓글로 좀 응원의 말씀 좀 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나온 게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세요.